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광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즘 많이 또 우리가 얘기 듣는 것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데요. 과연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기존에 또 시술되어지는 우리가 아날로그 임플란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차이점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광재 원장님.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술 시에 정확한 방법 또는 정확한 진단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높일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그리고 또한 시술 후에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닥터들은. 예. 그때 임플란트 시술 시에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될 확률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오래가지 못할 확률을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네.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의 각도라든지 위치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게 디지털 임플란트고요. 예. 이런 용어들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들 일반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 진단할 때 임플란트를 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환자가 왔을 때 가상으로 의사가 수술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도 환자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3차원 엑스레이를 찍어서 컴퓨터 시스템 안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똑같은 크기와 길이, 직경, 요걸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심어보면서 환자분한테 이해도 높이고 또한 뼈 이식이 필요하면 뼈 이식이 필요한 거를 바로 진단해낼 수 있고요. 예. 또 상악동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재반되는 치료 사항을 실제 시술이 되기 전에 모든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임플란트에 비해서 이 정확도도 높고 정확도가 높으면 그만큼 그 이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그렇습니다. 가지 궁금한 것이요. 그렇다면 이 기존에 우리가 아날로그 임플란트라고 부르자면 그것의 부작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경우에 이제 한 7년 정도, 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LA에서 한 7년 정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었어요. 예. 근데 왜 오셨냐면은 임플란트 뿌리 부분은 괜찮은데 위쪽 부분이 흔들리거나 또는 부러져서 오신 경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임플란트 크라운이 있을 때 그 뿌리가 정확히 가운데에 심어지면은 굉장히 힘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한 2mm 정도 뒤쪽으로 심어졌어요. 실제 크라운의 넓이는 또는 폭이라고 할까, 이 길이는 한 7mm, 8mm 이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서 2mm라는 건 굉장히 큰 오차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오차가 바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7년, 8년 긴 시간 동안 균형되지 않은 힘을 임플란트 뿌리가 받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뿌리가 되는 픽스처, 그리고 그 위에 올리는 기둥이 되는 어바트먼트, 그리고 어바트먼트 위에 이제 실제 치아 모양이 되는 크라운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품들이 서로 떨어지거나 또는 부러지는 부작용이 날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있어서 이렇게 이 기존의 아날로그 임플란트랑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 차이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엑스레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차이가 이제 진단할 때 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또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면은 이제 2차원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네. 2차원 이미지로만 보면은 환자가 뼈가 아주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바깥쪽은 뼈가 충분하신데 안쪽은 또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실제 하기 전에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 또는 무절개 임플란트는 뼈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나 일반 임플란트 공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해요. 예.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뼈가 되겠죠. 그렇죠. 그 뼈를 충분히 확충하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실제 심게 되는데 이때에 무절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방식 그게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3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이면의 것들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엑스레이다. 예. 이런 설명이신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가끔 그런 질문을 저도 들었는데 뼈가 좋은 경우에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뼈가 안 좋으신 분들도 보통의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라는 것도 어떤 집짓기 또는 나무 심기하고 비슷해요. 예. 일단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고 그러고 나서 집을 지으면 튼튼한 집이 되듯이 예. 임플란트도 일단 뼈 이식을 미리 해놓고 그 뼈 이식이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기 뼈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뼈 가루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뼈가 어떤 분은 80%가 자기 뼈가 되고 어떤 분은 60%가 자기 뼈가 되고 이걸 3개월 후 정도의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런 경우에 뼈의 높이 또는 두께에 맞게 그 당시에 새로운 진단을 하게 되고 예. 그 진단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방식이라든지 공이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뼈 상태가 안 좋아도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물론 가능하고 근데 공이 그 전에 뼈 상태를 좋게 만드는 뼈 이식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차마다 다르니까 좀 기다리긴 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네요.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아날로그 임플란트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좀 그 시술 차이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원장님. 기존 임플란트 시술에서 많은 분들이 붓고 힘들고 그러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임플란트 시술을 했더니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얼굴이 너무 부었다 이런 예. 경우를 많이 말씀들 하세요. 한쪽 볼만 많이 부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주요한 이유가 임플란트 시술을 기존에 하기 위해서 시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시야 확보라는 건 뭐냐면은 예. 뼈를 보기 위해서 잇몸을 크게 열어요. 아, 일단은 절개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절개를 넓게 해서 임플란트 부분을 크게 열은 다음에 보고 실제 뼈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에서는 뼈의 위치, 두께, 깊이 이러한 것들을 3차원 엑스레이와 구강 스캔을 통해서 사전에 수술 전에 파악을 하고 수술 전에 모의 시술을 일단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된 수술을 서지컬 가이드라는 걸 제작을 해서 그대로 실제 수술로 옮길 수 있도록 네. 수술 유도 장치라고도 하죠. 아. 이러한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절개를 해서 잇몸을 넓게 열어 제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네. 이때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분에 작은 홈만을 만들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라든지 시술 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염이라든지 또는 많이 붓는다든지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겠네요. 전혀 틀리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그 거예요. 잇몸을 많이 절개하게 되면 피도 많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의 위험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무절개 시술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미 3D 엑스레이라든지 이 스캔을 다 해서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홀 정도 네. 작은. 네. 그러면 뭐 그 시술 받으신 환자분들도 훨씬 덜 아프겠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일반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또 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받았더니 왜 이렇게 안 부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 여광재 원장님께서 원데이 임플란트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 같은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다 예. 하루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정값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날 임플란트 위에다가 어떤 치아를 올릴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임플란트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심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임시 치아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꿰매 놓은 다음에 임시 치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환자는 이미 잇몸을 많이 절개해 있고 그걸 꿰매는 상태에서 임시 치아를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 한동안은 치아가 없이 지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미리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 위쪽에 있는 임시 치아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사전. 그렇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손발이 탁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일반 임플란트 방식에서는 심은 다음에 처음에는 고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갈수록 고정도가 떨어졌다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고정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즉 고정도라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가 받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힘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올리는 게 상당히 금기시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디지털 무절개 방식에 있어서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 정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측정한 그 고정도 값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특히 앞니빨 같은 경우에는 고정도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바로 임시 치아를 올려서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릴 수가 있는 어떤 옵션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님이 시술 방법의 차이도 말씀해 주시면서 시술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그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해 예. 주시는데요. 자, 임플란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임플란트도 계속 영구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명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임플란트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그런 어떤 수술 결과 그 수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수명의 결과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힘을 어떻게 받느냐, 임플란트가. 네. 임플란트가 힘을 잘 받는 방식은 임플란트의 임플란트의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은 힘을 잘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옆으로 힘을 받으면은 좀 힘을 덜 받아요. 아, 치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임플란트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특히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힘을 받는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졌을 때에 오래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심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의 손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1mm, 2mm의 오차는 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의 길이가 7mm 정도, 8mm 정도 되는데 그때 1mm, 2mm는 굉장히 큰 오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 개를 동시에 심는 경우에 여러 개를 같이 엮는다든지 이럴 때
어떤 거는 패러렐하게 즉 병렬적으로 정확한 위치일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복잡도가 아주 높아지고 시술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긴 예후를 봤을 때 아,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예. 말씀드릴 수가 그리고 있죠. 그 수명 부분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도 잘 맞춰서 하면 그만큼 이제 그 내구성이 강해지니까 오래 갈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정확합니다.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여광재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디지털 임플란트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지 좀 권해 주신다면요? 예, 거의 모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네. 특히 이제 시간이 없으시거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거나 또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제한이 됐어요, 시술이. 예. 왜냐하면은 잇몸을 많이 제치고 그거로부터 힐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잇몸을 많이 열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데미지만을 주고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좀 뭐랄까 빨리 되니까 시일도 예. 뭐 직장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광재 원장님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